옛날부터 세상에는 세 가지 중요한 자원이 있었습니다. 땅, 석유, 그리고 반도체. 땅은 국경을 만들었고 석유는 전쟁을 일으켰으며 이제 반도체는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DDR5, 이 기술은 단순한 메모리가 아닙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슈퍼컴퓨터,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고성능 개인용 컴퓨터까지 디지털 시대의 모든 핵심 기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술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DDR5는 도대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이 시장을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 오늘은 DDR5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지금 어떤 기업이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옛날 컴퓨터들은 지금처럼 빠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한 번에 많이 처리할 수도 없었고, 전력도 많이 소모했죠. 그러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DDR, 즉 더블 데이터 레이트 메모리가 그것입니다.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첫 번째 세대인 DDR부터 시작해 DDR2, DDR3, DDR4를 거쳐 지금의 DDR5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DDR5는 기존 DDR4보다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졌고 전력 효율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DDR4와 DDR5는 무엇이 다를까요? 첫 번째는 데이터 전송 속도입니다. DDR4의 기본 속도는 초당 3200메가트랜스퍼였습니다. 하지만 DDR5는 초당 4800메가트랜스퍼에서 시작해 7200메가트랜스퍼 이상까지 증가했습니다. 즉 같은 시간 동안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소비 전력과 전압입니다. DDR4는 1.2V의 전압을 사용했지만 DDR5는 1.1V로 낮아졌습니다. 전력이 낮아지면 발열이 줄어들고 전력 소모가 많은 데이터 센터나 서버에서는 엄청난 장점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저장 용량입니다. DDR4의 기본 메모리 칩 용량은 최대 16GB였지만 DDR5는 최대 64GB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즉 같은 공간에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고성능 서버나 인공지능 시스템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죠. 이런 기술적인 발전 덕분에 DDR5는 단순한 차세대 메모리가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DDR5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을까요? DDR5 시장의 강자들 중에는 누가 더 강력할까? 라는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현재 DDR5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은 크게 세 곳입니다.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들은 오랫동안 반도체 메모리 시장을 장악해온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기업의 DDR5 제품은 무엇이 다를까요? 첫 번째,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DDR5 메모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4800메가트랜스퍼부터 시작해 7200메가트랜스퍼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12나노미터 공정을 사용해 전력 효율도 뛰어납니다. 기업용 서버와 인공지능 서버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며 발열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SK하이닉스. 현재 5600메가트랜스퍼와 6400메가트랜스퍼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서버와 고성능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일부 전문가들은 삼성전자보다 속도와 안정성 면에서 약간 앞선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합니다. 세 번째, 마이크론. 마이크론은 DDR5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나 개인용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다만 속도나 전력 효율 면에서는 경쟁사보다 약간 뒤처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존의 강자들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중국의 창신 메모리입니다. 창신 메모리는 현재 4800메가트랜스퍼 제품을 양산 중이며 곧 5600메가트랜스퍼까지 출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12나노미터 공정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창신 메모리는 16나노미터 공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적으로는 2에서 3년 정도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왜 위협적인가? 바로 가격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DDR5 메모리를 $100에 판다면 창신 메모리는 $70에서 $80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며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DDR5 시장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가격 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바로 더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제품으로 시장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DDR5는 단순한 차세대 메모리가 아니라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필수적인 기술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중국 창신 메모리가 저가 공세를 펼치면서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높은 성능을 가진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DDR5 이후의 미래는 어디로 갈까요?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입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이끄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기술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HBM은 단순한 메모리가 아닙니다. 인공지능 서버와 데이터 센터, 슈퍼컴퓨터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핵심이 되는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지금부터 HBM이 왜 중요한지, 현재 어떤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 창신 메모리가 어느 정도까지 따라왔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D램 반도체가 등장하면서 메모리의 속도는 빨라지고 전력 효율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공지능과 고성능 컴퓨팅이 등장하면서 일반적인 메모리만으로는 속도와 용량이 부족해졌다는 점입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HBM은 기존 메모리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기존 메모리는 메모리 칩을 가로로 배열해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 방식이지만 HBM은 여러 개의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쌓아서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 메모리가 고속도로 하나로 차들이 이동하는 방식이라면 HBM은 여러 개의 고속도로를 쌓아서 동시에 여러 대의 차가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그 결과 HBM은 일반적인 메모리보다 훨씬 빠르고 전력 효율이 뛰어난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HBM의 성능 차이를 비교하면 어떤 제품이 가장 강력할까요? HBM은 세대가 바뀔 때마다 성능이 크게 향상됩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은 HBM3와 HBM3E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두 번째 세대의 성능을 한번 볼까요? 초당 데이터 전송 속도 2.4GB, 총 대역폭 307GB, 최대 용량 8GB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세 번째 세대인 HBM3는 초당 데이터 전송 속도 6.4GB, 총 대역폭 819GB, 최대 용량 16GB의 성능을 가지고 있죠. 고대역폭 메모리 세 번째 세대의 개선형 모델인 HBM3E의 경우에는 초당 데이터 전송 속도 9.2GB, 총 대역폭 1.15TB, 최대 용량 24GB의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는 당연히 세 번째 세대의 개선형 모델인 HBM3 제품이 가장 강력한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2024년 3분기부터 고대역폭 메모리 세 번째 세대의 개선형 모델을 8단과 12단으로 양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4년 4분기에는 다양한 그래픽 처리 장치 제조사와 데이터 센터 기업들에게 공급을 확대하여 개선형 모델의 매출이 기존 세 번째 세대의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개선된 모델을 계획대로 준비 중이며 2025년 1분기 말부터 일부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2025년 2분기부터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할 계획이죠. SK하이닉스는 현재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의 1위 기업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세 번째 세대의 개선형 모델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 중이며 엔비디아, AMD,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에게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D램 생산을 줄이고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 집중하는 전략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즉, 더 이상 일반적인 D램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메모리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의 도전은 얼마나 위협적일까요? 최근 창신 메모리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이 고대역폭 메모리 두 번째 세대 생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글로벌 시장은 이미 세 번째 세대의 개선형 모델을 넘어 네 번째 세대 개발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두 번째 세대와 세 번째 세대의 성능 차이는 엄청납니다. 두 번째 세대는 핀당 데이터 전송 속도가 2.4GB, 총 대역폭이 307GB 수준이지만 세 번째 세대의 개선형 모델은 핀당 9.2GB, 총 대역폭이 1.15TB까지 증가하여 성능 차이가 매우 큽니다. 중국이 따라오고는 있지만 세 번째 세대의 개선형 모델 수준까지 가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빠른 기술 추격 능력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더 빠르게 격차를 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반도체 시장을 볼 때 단순한 디램 가격 변동만 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고성능 컴퓨팅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가 더 중요하죠. 특히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자체 AI 모델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AI 반도체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딥시크는 대형 언어 모델인 LLM과 AI 클러스터를 개발 중이며 이를 위한 고성능 메모리가 필수적입니다. AI 반도체의 발전이 HBM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DDR5는 결국 가격 경쟁인 치킨 게임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HBM과 AI 반도체가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DDR4의 생산을 줄이고 DDR5에서도 고성능 제품군에 집중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HBM 시장에서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해답이 될 것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